아, 예, 안녕하세요. 백부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 바쁘신 중에도 예.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전국에 퍼진다는 신문 뉴스가 있어서 예. 제가 너무 불안해서 초대를 했는데 현재 마약이 어느 정도 번져 있는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글쎄, 내가 중국에서도 마약하는 사람들 많이 상대했고, 필리핀에서 내가 병원할 때도 마약범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사실은요, 진짜 의사들은 눈만 봐도 마약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이나 똑같아서 모를 것 같은데 도대체 술 취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절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표정을 보십시오. 술이 취한 사람은 이 동공이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보든지. 자, 표정이 보입니까? 시선이 술이 취한 사람은 이 시선을 꼬나봅니다. 이렇게. 평상시 용기가 없어서 못 꼬나보던 사람도 술 먹으면 간이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개들이 술만 먹으면 그냥 간이 부니까 평상시 있던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 사람들은 술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절개, 겁쟁이들이 술을 먹으면 간이 커지니까 이렇게 꼬나봅니다. 이렇게 아주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약범은 어떻게 생기느냐? 마약범은 정반대입니다. 내 눈 잘 보시죠. 마약범은 눈이 풀립니다. 이렇게. 네. 눈이 풀리고 또 이상한 그러니까 입맛 같은 걸 다시고 정이 혼이 나간 겁니다. 눈이 촉기가 없고 이 동공이 풀려서 흔들흔들 좌우로 생글생글 돌아갑니다. 사사방향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람을 죽일지 어떤 범죄를 할지 막말로 옛날 그 인해전술로 중국에서 방망이 수류탄 가지고 보낼 때 중국에서 마약을 먹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수류탄 들고 그놈 던지고 마약밤에 그냥 마약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마약을 잡을 수 있다면은 범죄를 엄청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재벌들 눈빛을 보면요, 야, 눈 보세요. 동공이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눈 보이십니까? 네, 잘 보고 있어요. 예. 눈이 돌아가고 특히 살인하기 직전의 사람들은 조폭 애들도 이 마약이 취하면 이렇게 맛이 같습니다. 이렇게. 입맛 다셨었고 빙글빙글하면서 서로 지그작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한 8명이 덮쳐서 한 사람을 칼집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그런 사람을 잘 보면 그게 그 살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마약을 할 게 아니라 내 생각은요,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 또 대민 봉사자 그 다음에 심지어 비행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만약에 먹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위직 검판사 모든 공직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마약 검사를 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 고향 후배가 옛날에 마약 잡는 경찰이었는데 그만뒀더라고요. 왜 그만뒀느냐니까 목숨 걸고 마약범을 잡아다 집어넣으면 며칠 있으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예, 왜냐면 고위 공직자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벌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어떻게 하냐? 자, 술 취한 사람은 눈을 이렇게 꼬나봅니다. 예. 겁이 많던 사람들도 꼬나보고 누구를 이렇게 죽일 듯이 용기에 차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먹은 사람은 반대로 동공이 풀려서 이게 그냥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그 상태에서는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도 마약을 먹으면 능히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여러분들 마약을 써요. 보통 진통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마취시킬 때도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이 아니고는 진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옛날 사리돈이니 무슨 요즘은 뭐죠? 그 진통제,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것들 그게 전부 마약이 들어있고 감기약도 양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에도 마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약범들은 감기약을 사가지고 그 중에서 마약 성분 들은 것만 뽑아다가 마약을 합니다. 양방은요, 양방에서 지금 마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약범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하고 대민 봉사자 모든 사람들은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마약피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위 공직자들이 마약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재벌들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잡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누구요? 이번에 전두환 손자도 마약 먹고 미친 짓을 했잖아요. 네. 예? 마약 먹었으니까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잡힌 걸로 물론 지금. 전두환 대통령 욕도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만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막지 않았으면은요, 그때 우리가 그냥 북에서 내려왔으면 그냥 우리가 적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간첩들이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 그렇지. 그렇게 제 얘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세요. 눈이 이렇게 풀어진 사람들, 눈이 흔들흔들 풀어지고 그냥 눈에 초점이 안 맞춰지는 사람은 마약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적고, 술이 취한 사람은 동구 반대입니다. 눈이 이렇게 꼬나봅니다. 누가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의사라면 마약범의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마약을 근절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큰 재벌에서부터 검사, 판사, 변호사부서부터 또 비행기 조종사 뭐 각종 전철하는 그런 모든 공무원들부터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마약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당뇨 환자들은 매일 이 손가락에 피내서 하지 않습니까? 피내서 하면 됩니다. 뭐 머리카락 빼와라. 어떻게 남이 머리카락 어떻게 빼옵니까? 인권이 이런, 예? 가서 살만 돼도 미투니 뭐니 하는 세상에, 예? 일반인이 어떻게 머리카락을 빼오겠어요? 지금 마약법 자체가 미친 법입니다. 그러지 말고 법도 잔뜩 만들, 다른 법 만들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 이하 말단 공무원까지 마약 검사 피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약이 근절이 됩니다. 왜? 마약은 고위층에서부터 또 재벌에서부터 시작되지. 가난한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마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근절하려면 모든 공무원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마약 피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중에 그 지금 과거에는 마약을 마피아나 야쿠자, 중국 삼합회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간첩이 혹은 북한의 간첩이 마약을 유통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마약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국가에서 그걸 뭐라나? 그렇죠. 국가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태국이나 저쪽이 이제 그 산골 나라 있잖아요. 그거는 제사케에서 WHO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마약을 갖다 양약을 만들고, 우리 앵송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한의원에서는 마약의 그 대가 있거든요. 그 앵송각이다 해가지고 급체했다든지 사람이 급할 때는 그걸 우리가 한약으로 썼어요. 한약 학명이 앵송각입니다. 이 앵송각을 WHO에서는 못 쓰게 하고 지네들은 여러 나라 막 저런 데에다가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그거로 제약회사에서 모든 약을 만듭니다. 여러분, 양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을 먹기 때문에 두통도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병을 다 고치는데 마약 중독자 병은 못 고칩니다. 마약 중독자는 오직 마약만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마약 1g이 30명을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량이랍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1g이 30명이면 몇 톤 들어오면 5천만 국민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똑똑한 이런 의사 그리고 대학 교수들에게도 마약이 퍼진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요, 저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마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내가 3년 됐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 대마초 있죠.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마초를 먹어도 돼요. 대마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꼬시고 싶으면 대마초 연기를 품어가지고 그 사람 코앞에다 훅 불어버립니다. 그럼 남이 코앞에다 담배 연기 불어 넣었다고 형사입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담배 연기를 그 여자가 마시는 순간에 그 남자가 아주 춘향같이 생겼어도 굉장히 잘생긴 미남으로 착각이 돼서 그 남자가 끌고 다니는 데는 모텔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예? 마약에 의해서 종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마약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미국 것이 저는 우리 얼마나 썩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안고 다니들 젊은이들이 전부 강아지 안고 다니고 손주들 안고 다니들 부모들이 전부 강아지 키우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던 총으로 쏴 죽이면 개 죽음이에요. 주거침입으로 입으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개새끼는 침대에다 끌어갖고 개가 문제는 신랑도 되고 각시도 된다는 이 수간까지 가기 때문에 개는 절대 방에다 키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 아들 딸 낳아서 자기 아들 딸을 키워야지 왜 강아지를 침대를 끌고 갑니까? 툭탁하면 윤석열 대통령 강아지하고 자는 거 김건희 여사는 개하고 뽀뽀하더라고. 참말로 이거 북말한 자가 개하고 뽀뽀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게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마약을 막 유통한 거를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가 막아서 미국을 살려고 하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믿습니다. 트럼프 사주하고 우리나라 김영삼 이성계 이태조 이 백병찬이 같은 사람이 그 사주인데 김영삼하고도 김영삼은 IMF를 가지고 왔지만 김영삼 개인은 신사입니다. 개인은 신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대기 없이 건달 생활하다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IMF로 나라를 망쳤을 뿐이지 김영삼 개인 인격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중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이 저번에 일본에게 뭐라 감정한지 아십니까? 니네들 일본은 다시는 독도가 니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아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이제 일본하고 한미일 공조를 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바보같이 한 건 사실이에요. 한미일 지금 연방국가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너무 잘못한 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마도도 우리 땅이고 거북선을 만든 곳이 대마도예요. 그거 우리 땅 돌려줘야 되고 삼별초 김한이 가서 유리유자 공구자 유구왕국을 세운 게 오키나와예요. 그거 우리 땅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역사고 애교는 애교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마치 민비하고 나는 이제 이때는 영상하고로 하기가 싫어요. 고종황제하고 민비하고가 일본의 우냐고 사건한테 그냥 꽁지를 내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영종도하고 이쪽 섬에 와서 막 사람들을 막 죽였거든요. 학살을 했지 그냥. 거기에 그냥 공조하고 그 무슨 조약이요? 그 재물포 조약인가? 강화도 조약을 인가를 아주 잘못 맺었어요 일본이.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바보같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서 지금 한국이 위기인데 그 반도체에서 적자난 것을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가 약간 수출을 커버하고 있고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무기가 뛰어나다는데 어떤 점에서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많이 요구했잖아요. 그것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미국이 딥스테이트란 조직들이 무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부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에 주었다.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라든지 모든 탱크 군수물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또 바이든도 어쩐 일인지 이번에 우리나라가 핵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게 되면 한 1년 남짓에 5,00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플루토늄이 많이 있는데 플루토늄을 다시 한번 재강을 하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아시아 맹주국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전범국가라서 앞으로 핵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년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핵 기술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을 만들지 않았으면 미국 CIA에 의한 김재규의 암살을 안 당했던 거예요. 사실은 핵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미국이 허락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이 잘 됐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핵이 지금 미국까지 위협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을 막으려면 한국에다 핵을 배치해야 북한을 빨리 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이 좋아서 핵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핵을 개발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1년 후쯤이면 우리가 한 5,000개 정도의 핵을 가지게 되면 감히 아무도 까불지 못합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금 뭐 인공위성 성공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 100톤쯤 핵을 실어가지고 저 인공위성 올렸다가 그냥 내려 꽂으면 소련인들, 중국인들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0개쯤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려 꽂으면 방어할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 일본은 미국 위에 올라가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우리가 천자족, 하늘의 천자족이기 때문에 1300번의 애침을 반고 환인부터 받았거든요. 환검 당구부터가 900 몇십 배를 받았어요. 일본에게만 600 몇 회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서도 우리가 애국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선량한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 하기 전에 반고 환인 단군께서는 8937년 전에 나는 하늘의 씨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요. 밑에 백성을 거느렸다. 그래서 임금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씨 천자족의 우리가 장선족입니다. 그러니까 천선족이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자족이면 천자족이지 무슨 천선족이요? 그러면 천선, 천고선족, 고선족이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어도 우리는 천자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길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우리 박사님이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수출을 규제해서 아주 중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이 보복을 하려고 히토리로 연구 자석을 만드던데 이 연구 자석이 뭐 어떤 무기 속에 들어가는 레이더라든지 어떤 전자제품이나 반도체의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거를 전 세계 90%를 중국제가 공급하고 10%를 일제가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구의 중소기업이 연구 자석을 중국제나 일제보다 더 좋은 걸 개발해서 지금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은 정치는 개떡 같은 나라지만 우리 한민족의 IQ는 천재국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아요. 이미 전부 입증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파키슨 고치는 사람 독일 의학 나와보라 이거야. 그냥 맞짱 트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에서 주먹도 제일 빠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인 게 많아요. 지네들 별스럽게 까불어 봐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2, 3년만 이대로 지나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모든 각 분야에서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놀라운 게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다 키웠을 때 일본은 전투기, 항공모함, 탱크, 장갑차, 레이더를 만들어서 미국과 싸웠던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반도체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지금 일본의 이런 뭐 미쯔비시나 도요타, 렉서스나 혼다, 닛산 혹은 소니전자보다 더 앞서 있는 거 볼 때 이게 한국 사람이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일본 아베란 놈이 우리나라 그 모든 불화수소 그걸 끊었잖아요. 예. 끊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재개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나는 매일 기업인들하고 특허 낸 사람들 있죠. 발명가들.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를 빛낸 최고인 사람들하고 매일 나는 점심 저녁을 같이 먹겠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하고 자꾸 밥도 먹고 격려해주고 국가 돈을 그런 사람들한테 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머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그리고 탱크, 장갑차, 전투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투에 쓰이는 이런 여러 가지 보트를 볼 때
아주 기절초풍을 한답니다. 아, 그러면요. 그리고 이런 총알이나 이런 작은 부속 하나하나, 그리고 레이더 이런 게 이 독일이나 일본 사람들이 보고 기절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포스코, 그리고 한화, 풍산에서 이렇게 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혹시 뭐 통일교에서 무기를 만든다는 소식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일교 문선명 씨를 나는 옛날에는 2단 2교에서 내가 싫어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국자였고요. 예. 통일교에서 만드는 그 전차 탱크가 예. 세계 최고입니다. 예. 대전차 지뢰를 맞아도 체인이 끊어지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뭐 지뢰밭이고 뭐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세계 최고고 예.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인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독교라 그 통일교 문선명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런 기술적인 것만 볼 때에는 그 사람은 어쨌든 종교인을 대단하죠. 떠나서 애국자입니다. 예. 어쨌든 이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유튜브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예.